그럼 이제 요걸 종합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제가 맞춤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정말 간만에 극한의 가성비 컨텐츠를 촬영해 볼 건데요.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년 전쯤에 진행을 했었죠. 정말 극한의 가성비 제품을 찾기 위해서 그 찾는 과정부터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진행을 못했으니까 이번 2025년부터는 이 컨텐츠를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음식물 처리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제가 나름 뭐 4개의 제품을 리뷰도 해봤고 또 실사용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5가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음식물 처리기를 사는 이유죠. 얼마나 편리한가입니다. 이건 각각의 음식물 처리 방식에서 오는 장단점이라고 봐도 될 만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간편한 건 싱크대 매립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소하게 요 1홉 제품도 간편한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방금 같이 맵고 단 소스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버리면 엉겨 붙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무쇠솥이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뭐 짠 게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코팅 같은 게 벗겨질 수 있거든요. 입자화가 돼서 다 긁히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버리고 싶을 때는 이런 미생물형이 좋긴 합니다. 물론 얘들도 좋진 않아요. 근데 그냥 대충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1홉 제품은 제가 예전에 테스트 다 해봤잖아요. 정말 맵고 짠 거 다 소화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타 제품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싱크대 매립형은 결국 여기 와서 다 씻잖아요. 이렇게 씻은 거 그냥 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편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씻어서 배수구에 있는 걸 이쪽으로 비우겠죠. 그런 점도 확실히 불편한 점이니까 그런 거 다 염두하면 가장 편한 건 이 싱크대 매립형이 맞긴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굳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음식물이 부피가 좀 크거나 음식물 양이 많으면 이 배수구에 설치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입구도 좁고 뭐 배수통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좀 적고 수박 껍질 같은 거 넣기에도 확실히 불편했어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아주 간편하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뭐 제일 편하니까 제일 많이 썼겠죠. 그리고 이 1호 미생물 방식도 편해요. 특히 뭐 배달 음식 버릴 때 저는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싱크대 매립형과는 달리 입구도 넓고 버릴 수 있는 양도 하루 최대 2kg까지 버릴 수 있죠. 말이 2kg이지 진짜 많은 양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4인 가족도 이 양을 다 채우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건조 분쇄 방식들, 건조하고 난 뒤에 잔여물도 어찌됐든 제가 처리를 해줬어야 되고요. 저는 이 4개의 제품을 골고루 썼기 때문에 내구성에 문제는 없었지만 길게 쓴 분들의 리뷰를 보면 이 내부에 있는 솥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코팅된 솥이 있거든요. 요 무쇠솥, 요 솥에 코팅이 벗겨져서 세척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저는 악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식물 처리기란 건 악취와 위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1홉입니다. 미생물 방식이죠. 물론 이 미생물 특유의 냄새가 뚜껑을 열었을 때 나긴 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음식물을 버릴 때 진짜 1초 컷이면 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새어나올 일도 크게 없었습니다. 뚜껑만 닫아두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냄새가 적게 나는 건 이 푸드 타파입니다. 네, 싱크대 매립형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싱크대를 열고 내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냄새가 나진 않아요. 거의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인데요. 요걸 열면 냄새가 좀 납니다. 이 내부에 음식물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뭐 분해가 되는 중.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아예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요거 닫아두고 싱크대 닫으면 안 나는 정도는 됩니다. 다음으로 냄새를 잘 잡는 건 요 퓨리엘 제품입니다. 뚜껑만 딱 닫고 사용하면 악취는 거의 없죠. 물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 건조 방식이 확실히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 음식물이란 게 아무리 건조를 잘한다고 해도 냄새 자체가 확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뚜껑을 딱 지금 열어도 뭐 한약 냄새랄까? 그런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음식물 버릴 때나 뭐 또 통 세척할 때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미닉스는 악취가 조금 납니다. 일단 퓨리얼은 이렇게 습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밖으로 배출되는 열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닉스는 여기 뒤쪽 보이죠? 활성탄 부분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로 습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성능이 떨어지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필터의 성능이 좀 떨어지면 좀 안 좋은 성분도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뭐 부패된 음식을 건조하면 세균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퓨리얼 방식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쪽으로 오수가 나오는 형태로 건조가 되거든요. 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필터 얘기를 한 김에 UGB 이야기를 해봅시다. UGB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기기를 구매해야 되는 비용, 가장 비싼 건 이 싱크대 메리평입니다. 푸드타파 제품은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중반대, 한 13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 1홉 제품도 좀 비싸죠. 요거 제가 알기로 한 70만 원대, 혜택 다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요 앞에 있는 퓨리엘 제품이랑 미닉스 제품은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한 40만 원 중반대, 뭐 혜택 받으면 30만 원 후반대 이렇게 구매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정부 혜택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따지면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출시 가격만 봤을 때는 이런 순서로 구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GB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건조 분쇄 방식이 가장 전기요금이 높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도 1회 건조할 때 한 100원 정도, 뭐 미닉스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한 달 매일매일 건조한다고 해도 뭐 한 4,0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터 요금이 꽤 비싸죠. 일단 퓨리엘은 1년에 한 번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벤트 그 필터를 19,000원이었나? 한 2만 원 안 되는 돈으로 갈아주시면 돼요. 나머지 UGB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싱크대 메리평 푸드타파는 여기 보이는 미생물, 요 내부에 또 미생물이 들어가거든요. 미생물을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요 미생물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보충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게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닉스 제품은 필터, 요게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를 한 1년에 많게는 5회, 뭐 작게는 3회 정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UGB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홉 제품은 UGB가 없죠. 필터도 없고요. 필요 없어요. 이 내부에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도 관리만 잘해주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생물 관리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거의 UGB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뭐 밥 안 줘서 미생물 죽이면 한 8만 원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사용을 잘 안 하실 테니까 UGB는 없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 비용, 뭐 이런저런 뭐 UGB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가장 비싼 건 그래도 이 싱크대 메리평 초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요게 비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싼 건 미닉스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얘는 초기에 비싸고 얘는 뭐 UGB가 비싸고 그런 느낌이고, 이 퓨리엘 제품은 UGB가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가성비 좋게 음식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퓨리엘이 좋은 것 같아요. 초기 비용 감당만 가능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번째는 소음과 처리 시간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음식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1호입니다. 다음은 퓨리얼.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닉스. 친환경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음식물 비슷하게 넣었잖아요. 시간도 한번 측정해보죠.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미닉스는 조금 조용한 대신 건조 시간이 좀 느리긴 해요. 통도 좀 작으니까 음식량이 많은 분들은 요 퓨리에 쓰는 게 좋겠죠. 음식물 처리가 정지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건조통이 그리고 요 미생물형은 어찌됐든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뭐 얘는 워낙 음식물 양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리 시간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뭐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0시간, 뭐 12시간, 또 뭐 섬유질 많은 거는 3, 4일까지 분해를 해야 되니까 가장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얼마나 관리하기 편한가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편리했던 건 요 위롭입니다. 그냥 냅다 다 버리면 돼요. 뭐 음식물 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 처리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 싱크대. 뭐 처리 방식도 간편하지만 뭐 관리하는 것도 크게 없어요. 물론 뭐 이 싱크대 내부에 청소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음식물이 많이 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청소할 때 좀 귀찮긴 한데 뭐 그래도 요 두 제품보다는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잔여물 따로 버려줘야 되고 또 내부에 통 세척해야 되고 관리하기에는 신경 쓸 게 꽤 있었습니다. 근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는 좀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 건조 방식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생에 좀 민감하다, 그런 분들은 싱크대 내부 깨끗하게 세척 못하는 거 은근히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요거는 통을 완전히 빼서 정말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위생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싱크대 내부는 뭐 뜯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고 세척하다 보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구석구석 곰팡이 같은 게 생겨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세 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관리가 편했던 건 어찌됐든 요 1호 미생물 방식이 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종합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제가 맞춤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음식물을 버려야 될 게 평소에 너무나 많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어서 맵고 짠 음식도 많다. 그럼 1홉을 추천드립니다. 아무 음식 버리기 좋고 한 번에 처리되는 양도 많아서 가장 걱정 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 2인 가정이고 음식물도 별로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건조 분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둘 중에선 제가 봤을 때 퓨리엘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닉스 제품은 디자인에 많이 올인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도 활발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팔기도 편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 그냥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이 가장 심플했으면 좋겠어, 싱크대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메리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극한의 가성비 컨텐츠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일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말씀드리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구독하면 앞으로 재밌는 거 많이 촬영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